제가 그 합성 고무를 천연 고주 못지않게 탄성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합성 고무 추릉을 만들 때 여러 겹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액상으로 고무 액상을 부어서 하나에 만들. 그럼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겹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겠죠. 그럼 탄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와 같이 이렇게 천연 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운동화 종류에도 밑에 밑창이 있잖아요. 밑에 밑창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창을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안에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더 푹신하게 만들려면 두께를 대중소 윗부분이 좀 얇은 구조가 되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밑창에 들어갈 때 완전한 방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쓸 수도 있어요.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닐 계통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비닐 계통이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방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신발을 쓰거나 비닐과 알루미늄이 같이 결합된 구조를 써서 방수 구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신발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화나 등산화 뭐 다양한데 쓸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 어떤 발 들어가는 부분과 신발 밑창 사이에 고밀도 탄력품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발 밑창이 있고 신발 들어가는 부분 이 사이에 고밀도 탄력품 같은 이런 소재 비슷한 소재를 하나 얇게 넣어주시면 탄력성이 더해집니다. 이런 신발 제조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각종 신발 종류에 각종 신발 안 미끄러지는 신발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해서 안 미끄러지게 이건 고무 타이어나 자동차용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이어를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고 무늬 철판 있잖아요. 철판 만들 때도 안 미끄러지는 구조나 전기매 각종 바닥 매트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도로에다가도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도로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갖고 안 미끄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군화나 뭐 등산화 모든 신발볼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잘 안 미끄러지게 됩니다. 가로 세로 무늬를 준다. 그 다음에 그 천연고무 아까쯤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제가 만든다 그랬었죠. 여러 겹으로 만들고 천연고무 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고요. 좀 더 푹신하게 만들려면 두께를 따라서 대중소 두께가 위로 갈수록 얇아지면 푹신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무 이 고무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할 때도 또는 철판이라도 금속 제조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거나 운동화 밑창이라든지 운동화 제조할 때도 이걸 하시면 쿠션이 용철 같은 쿠션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하셔도 뭐 철 각종 금속 제품 철이라든지 제조하실 때도 그 알루미늄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성이 틀려진다. 또는 그 안에다가 뭐 다양한 알갱이를 동그란 알갱이가 제일 낫겠죠. 이렇게 고무 만들 때 동그란 알갱이들을 안에 집어넣어서 고무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탄성이 좋아집니다. 뭐 이렇게 운동화 밑창이라든지 이런 소재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고무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생고무로 만들거나 다양한 소재로 만드는데 그것도 알갱이 구조를 넣어주고 만들 때 이렇게 액상을 덮어가지고 고무를 만든 플라스틱 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그 철판 같은 데도 여러 겹으로 만들고 이와 같은 알갱이를 집어넣는 이런 철판 제조법, 플라스틱 제조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안에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 세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고무 제품으로 가로 세로 뼈대를 만들어 넣어주고 여기다가 동그란 이런 액상들을 동그란 그 입자들을 이렇게 모양을 넣어주면 이제 이게 견고하면서도 튼튼한 탄성이 좋은 고무 제품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제조나
각종 금속 제조, 철판 제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철근 같은데 사용할 수 있겠죠. 철근이나 철판 종류, 모든 형태의 알루미늄 판이 됐든 모든 종류의 금속판에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칼 제조법에도 사용되는데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뼈대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를 넣어서 칼을 제조할 때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면도날 제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모든 고무 제품과 또는 합성섬유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 구조에 또는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 또는 모든 철이나 금속 제품 제조할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대단히 우수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페인트 부분, 여러 가지 미술용 물감과 모든 페인트 염료 부분, 합성섬유 실을 갖다 염색할 때도 그때도 역시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제품이 틀려지고요. 유리, 도기 그다음에 그릇 제품들, 타일 제품들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제품이 틀려집니다. 각종 벽지 만들 때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비닐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석유화학교통의 모든 PP 제품 이렇게 플라스틱관이나 어떤 금속관, 이런 가스관, 수소 탱크나 이렇게 가스관에서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대단히 우수한 특징을 갖고 어떤 전기선 피복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 있고 광섬유를 갖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광섬유를 그 안에 이렇게 그 석영실을 기초선으로 삼자. 거기다가 이제 코팅 이런 이거 꼭 이 코팅이 아니더라도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 그다음에 그 위를 이제 견고한 좀 더 이렇게 단단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겉에는 합성섬유 나일론선이 될 수도 있고 아크릴 선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제품 외부에도 바르지만 내부에 발라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으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내신 구조가 석영실로 만든다.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좀 더 개선시킨 그걸로 만든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각종 어떤 탄소섬유 만들 때도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해서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본 소재를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약간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들이 있어요.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액상제제를 첨가해서 에어컨 살균할 때 곰팡이에서 쓰는 거 첨가해서 만들고 그거를 카본 소재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형 펠리클 만들 때도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반도체형 펠리클에도 이렇게 유리석영 반도체 제조에서도 이렇게 적층 기술을 할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적층을 마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실리콘을 이렇게 실리콘을 갖다 발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시중에 나오는 그 건축용 실리콘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용 실리콘에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넣어서 실리콘을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너무 잘 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배풀하고 목공풀을 같이 결합한 구조를 내놓는 경우 또는 도배풀하고 목공풀하고 각종 실리콘을 결합하는데 그 중에서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접합 구조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곰팡이 액상제 처리해서 이렇게 낼 수 있고요. 도배풀하고 그냥 실리콘 두 가지만 섞어줘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 이 실리콘과 경화형 본드 이것을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프레이 자동차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스프레이의 눈체 체인 스프레이 체인 만드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좀 액상형으로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스프레이 체인 만드시면 발이 꼭 필요해요. 걸쭉하게 좀 약해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갖고 방수제로 시중에 방수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 곰팡이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같이 해서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금속 제품을 만들 때 알루미늄이다 또는 뭐 또 스테인리스 뭐 철판 뭐 구리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프로테이즈로 먼저 다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몇 대 몇로 혼합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혼합해 갖고 그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그것을 제품으로 이렇게 금속 제품으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작은 용광로에서 프로테이즈를 섞여가지고 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일정한 비율로 혼합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큰 용광로도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든 그 플라스틱 판이나 고무판, 철판 같은 거를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같이 결합된 이런 구조를 이제 플라스틱 판이다, 강화 플라스틱이다. 고무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철판도 이렇게 가로 세로 만들면 탄성이 뛰어나면서도 충격에 강한 경질일 수 있어요. 무기 장갑, 군사 무기 장갑으로도 사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판,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는데 플라스틱 창문, 플라스틱 판 거기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내열 구조를 갖추고 여러 겹 코팅 구조 들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 판 방탄필러, 플라스틱 판 방산, 플라스틱 창 방탄필러, 플라스틱 창 방탄필러, 플라스틱 방탄필러 이렇게 만들면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이렇게 철판 제품, 금속 제품을 가로 세로로 넣어가지고 탄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자동차 범퍼로도 사용하셔도 돼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침대도 이렇게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재질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침대나 야전 침대, 라꾸라꾸 침대 또는 일반 가족용 침대와 소파 또는 자동차 의자, 모든 의자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더 푹신하게 만들려면 이 두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두께가 두꺼운 것이 맨 밑바닥 들어가고 중간 두께, 맨 위에 게 얇은 두께. 그러면 이게 굉장히 푹신함의 정도가 틀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의자, 소파, 그다음에 병원용 침대, 라꾸라꾸 침대, 야전 침대 이런 그 소파, 그다음에 침대, 그냥 가정용 침대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용 다리, 산업용 회전축과 자동차용 회전축과 커넥팅 로드 여기서도 모든 모터 돌리는 축 이런 모터에서 회전 뭐 가정용 모터가 산업용 모터가 됐든 비행기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 뭐 이렇게 모든 프로펠러 돌리는 구조에서도 이렇게 회전축에 돌아갈 때 자동차 회전축에도 마찬가지. 자동차 회전축 커넥팅 노드에 넣고 일정 부분 두터운 구조를 만들어주면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만들어주면 강한 회전력이 거기에 축적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자 다리에 산업용 의자나 모든 의자, 가구의 의자도 그렇고 산업용 의자, 산업용 모든 형태의 제품의 다리에 또는 로봇 다리에도 이렇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로봇이 보다 무거운 짐을 굉장히 지탱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일단 뭐죠? 조선 업체에 쇠 밧줄 있잖아요. 금속 밧줄. 거기에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무거운 것을 잘 견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밧줄, 모든 형태 금속 밧줄이 됐든 모든 형태의 밧줄은 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낚싯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공이라는 게 접합 기술인데 축구공에 접합을 하시잖아요. 본드로
그러면 축구공에 접합하는 그 부분에 미세한 홈을 파주는 거예요. 이게 나노 구조로도 파줘야 되고요. 너무 깊이 파면 본드가 안 달라붙죠. 본드나 다른 접착제가 안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얇게 오목한 홈을 파주면 거기에 본드가 딱 달라붙어 굳어가지고 강하게 접착이 됩니다.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모든 접착 구조, 고주파 제품들 접착할 때, 그다음에 가죽 피혁, 핸드백 같은 것도 그다음에 점착할 때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 접합하실 때 모든 접합 구조에는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각종 뭐 비닐 접합, 뭐 플라스틱 접합 또는 고무 접합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기술을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볼 베어링, 볼 베어링 아시죠? 예, 볼 베어링을 동그란 그러니까 구호 형태의 구슬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기울여서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란 구슬의 형태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이 만들도록 제조를 하셔갖고 볼 베어링 하시면 볼 베어링 회전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용 타이밍 벨트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밍 벨트 이렇게 해서 있으면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게끔 벨트 안에 미세한 홈을 파줍니다. 그러면 이게 낙지나 문어 이렇게 빨판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징어 빨판처럼 그렇게 해서 타이밍 벨트가 모든 산업용 벨트를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체인의 윗면보다 더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넓이를 좀 더 두텁게 이렇게 넓이를 좀 위에보다 넓이가 더 넓게 만들어 제조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타이밍 벨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도 이와 같은 기술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거 체인 같은 것도 잘 안 벗겨지고 굉장히 강하게 회전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을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는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살 때나 이렇게 자전거 살 때 있잖아요. 이게 바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살 때 그거를 대나무 매듭 구조 만들고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이것도 지탱을 잘합니다. 그와 같은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바퀴가 뒷바퀴가 땅 지면을 좀 더 넓게 바퀴를 제조해 가지고 뒷바퀴가 앞바퀴를 밀어주는 이런 현상을 하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안전도가 높아지면서도 연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파워가 좋아집니다. 그와 같이 자동차의 모든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지면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도록 넓이를 지금 이렇게 앞바퀴보다 뒷바퀴를 넓게 만들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탱크나 중장비에 있어서 이렇게 캐터필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무한궤도 말하는 건데요. 무한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차 무한궤도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중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보다 강하게 동력이 전달되게 하려면 이 수직으로 이게 줄이 있어야 돼요. 두터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다 더 파워가 좋아집니다. 또는 양 옆에를 라인을 두껍게 만들어서 에너지
파워가 잘 이쪽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중장비에서나 전차 바퀴, 그다음에 뭐 K9 자주포 바퀴 이런 무한궤도 바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동차용 이런 타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이 무한궤도에서 썼던 기술을 자동차용 타이어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양 옆에 라인을 동일하게 두껍게 좀 자동차 고무 타이어 만드실 때 또 오토바이용과 뭐 어떤 다른 데도 다 돼요. 오토바이용과 어떤 뭐라 그럴까? 그다음에 오토바이용과 자전거 바퀴, 자전거 타이어도 동일한 모든 형태의 타이어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타이어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의 일부 구간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무늬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다른 타이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제품들이,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들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한다고 했죠.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할 때 그 염색 구조를 가질 때, 이렇게 제품을 염색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이 알갱이들을 먼저 염색을 하고 그 위에다 다시 염색하면 진한 제대로 된 염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염색과 철 염색, 각종 금속 제품들을 염색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실 만들 때도 작은 알갱이 할 때나 그 가루 형태를 먼저 염색하고 그걸 기반으로 합성섬유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색을 단일색도 되지만 여러 가지 색 또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색을 섞어서 총천연색의 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에폭시 제품 만들 때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에폭시하고 벽지를 에폭시하고 바닥 장판을 결합한 제품, 에폭시하고 벽지를 결합한 제품 이런 것을 뭐 실크 벽지가 됐든 뭐 그런 제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약간 플라스틱 판에다가 에폭시를 결합해 갖고 그걸 피스로 끼우면 이제 에폭시 제품이 에폭시 다양한 환상적인 무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도 다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에도 이걸 넣으면은 갈변이 좀 덜해집니다. 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